1992년 2월 12일 한 남성이 야쿠자들에게 붙잡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붙잡힌 남성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남성이었다. 이 남성이 야쿠자들에게 붙잡힌 이유는 인근 필리핀 업소의 호스티스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틀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 및 폭행 등을 가했는데 도망쳐 나온 호스티스 여성이 이를 업소 사장에게 알렸고, 업소 사장은 지역 업소를 관리하는 야쿠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알렸다. 야쿠자들은 매우 격분하여 남성에게 200만 넨을 가져오지 않으면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남성을 풀어준다. 하지만 남성은 200만 엔이 없었고, 이에 놀랍게도 강도를 저질러 돈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남성의 이름은 세키 테루이코. 이 남성은 훗날 일본에서 발생한 희대의 흉악 사건 중 한 가지 사건인 이치카와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이다. 세키 테루이코. 세키 테루이코는 1973년 1월 30일 이치카와 시내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장어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세키오시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이 회사는 나름 유명하고 큰 회사였다.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셀러리맨이었는데 사업주의 장녀가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 사장의 사위가 되어버렸다. 외할아버지는 초기부터 이 결혼을 매우 심각하게 반대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 결국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의 아버지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그의 아버지는 회사의 매출을 이용하여 사치품을 사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도박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간다. 이후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사채에 손을 댄 그의 아버지는 사채업자와 연관된 야쿠자들에게 쫓기며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폭력을 하는 등 매우 좋지 못한 아버지였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주말에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는 등의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의 아버지는 매우 싫어하였지만 손주 테루이코는 매우 예뻐하고 잘 대해주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아버지의 DNA를 거의 모두 물려받은 테루이코는 이후 외할아버지에게도 매우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풍비박산. 1982년 12월 19일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어머니는 테루이코와 동생을 긴급하게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피신시킨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채빚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집으로 채권자 및 야쿠자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하지만 채권자들은 결국 외할아버지 집으로도 찾아오게 된다. 결국 그 빚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갚게 되었고 그가 일군 사업은 하룻밤 사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진다. 이에 외할아버지는 절망하여 자신의 아내와 강으로 투신하지만 긴급하게 구조되어 미수에 그치기는 한다. 이때 그의 외할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주들과 절연을 선언한다. 이후 그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도쿄도 카츠시카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고 그는 전학을 가게 된다. 1983년 3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아이들의 친권자가 되었다.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증권정보회사 경리로 취업하여 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진따에서 대장까지. 도쿄도에 위치한 타테이시로 전학해온 테루이코는 당시 매우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비루한 차림의 학생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로운 학교 생활 중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지미 핸드릭스의 록을 들으며 위안을 삼았고 이때부터 록에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우연히 공중전화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절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등을 하여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985년 5월
카츠시카 구립 다테이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때 테루이코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 이 무렵 수영과 야구 등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야구를 할 때 팀의 에이스로 4번 타자로 활약했고 2차 성징을 거쳐 몸도 매우 커졌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동급생들은 자신을 괴롭힐 수 없었고 테루이코의 완력은 매우 강해져 있었다. 현지 불량소년 4명과 싸워 완승을 거둔 이를 계기로 인근 동네에서 깡패 슈퍼 루키가 된다. 이때부터 테루이코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하는 등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다. 그리고 밖에서는 술과 담배, 심지어 도박까지 하는 등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저지르고 다닌다. 중학교 2학년 무렵 그는 취해 있는 동갑 여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테루이코는 잘못된 성에 눈을 뜨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무렵 같은 반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게 되어 교제를 시작한다.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쯤부터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연상의 주점 여성들과 번갈아가며 동거 활동을 하는 등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가정사. 이 무렵 그의 외할아버지는 사업을 다시 연 매출 10억엔 규모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그의 어머니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가장 힘들 때 자신들을 외면했다며 외할아버지를 증오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슬슬 자신의 친부가 집으로 와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때로는 그의 친부와 같이 외식을 하는 일도 생기는데 테루이코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싫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상 아버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전 남편과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에 테루이코는 어머니 또한 증오하게 되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야구. 중학교 3학년 가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테루이코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반 골절상을 입게 된다. 그리하여 야구부 에이스였음에도 야구 명문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하게 된다. 이때 니오이치고 쿠라 고등학교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그는 1988년 4월 외할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호리코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여전히 그는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들이자 형이었고 어머니를 툭툭 걷어차는 등의 폭행은 계속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폭력성을 피해 일시적으로 비즈니스 호텔로 피하여 며칠씩 집에 가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생활 중 수준 낮은 야구부의 염증을 느끼고 그는 본격적인 비행 청소년의 길로 접어든다. 이 무렵부터는 흉기를 상시 소지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많은 싸움을 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1989년 5월 그는 퇴학을 당하게 된다. 퇴학의 이유는 정학 중 반성하지 않고 비행을 일삼는 것들이 학교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퇴학당한 테루이코를 다른 학교에 어떻게든 복학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 자퇴 이후 테루이코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신에게 고백했던 같은 반 여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9년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들을 강제로 이별하게 만들었다. 이에 테루이코는 격분하여 여성의 부모님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경범죄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외할아버지의 노력으로 이 사건은 잘 무마된다. 이후 외할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된다. 이때 테루이코는 낮에는 외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고 밤에는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등 이중생활을 했다고 한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테루이코에게 큰 용돈을 자주 쥐어주며 매우 잘 챙겨주었다고 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을 망친 테루이코의 아버지를 테루이코와 분리하게 되어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매우 배은망덕하게도 그의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매출에 자주 손을 대 이를 의심하던 외할아버지에게 들통나는 일이 발생한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말로 잘 타이르며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지속적이고 선을 넘는 테루이코의 행동에 경찰에 이를 절도로 고소하게 된다. 이에 분개한 테루이코는 1990년 1월 17일 외할아버지의 가택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다. 이때 안면에 발길질하여 외할아버지의 눈이 실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필리핀 주점. 어린 시절부터 록 음악에 관심이 컸던 그는 친구들과 소소하게 밴드 활동도 했다고 한다. 이때 밴드 활동을 하며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약물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자신들도 동료들과 잦은 약물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 1990년 9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갈비뼈 8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다. 이때 매우 긴 치료 기간이 필요했고 일을 쉬게 되었는데 이때 쉬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이후에 변변한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 1991년 3월 테루이코는 자동차 운전면허에 합격하여 바로 대출을 일으켜 크라운 로열 살론이라는 승용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닌다. 당시 약 443만엔 정도로 결코 낮은 가격의 차는 아니었다. 또한 6월부터 분가하여 보증금 58만엔 월세 10만엔의 아파트에서 홀로 살게 된다. 이 무렵부터 그는 아는 형의 소개로 필리핀 주점에 맞들이게 된다. 그는 그곳에 매우 잦은 방문을 하였고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비극은 이곳에서 그녀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운명의 여성. 1991년 7월 그는 필리핀 주점에서 일하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당시 20세로 테루이코보다 연상의 필리핀 여성이었다. 그녀에게 빠져든 그는 그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고 10월 31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그의 월세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의 여성 편력과 난폭한 성격, 강한 성욕에 이기지 못하고 1992년 1월 22일 언니가 아파서 필리핀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그에게는 1991년 12월경부터 다른 필리핀 주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는 레이샤라는 여성이 있었다. 1992년 2월 6일 테루이코는 레이샤의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를 무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 및 성폭행하며 강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8일 레이샤는 테루이코가 한눈판 사이 도망쳤고 가게로 돌아와 이 사실을 주점 사장에게 알린다. 이에 주점 사장은 인근 유흥업소를 관리하는 야쿠자 집단 스미요시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때부터 테루이코는 야쿠자들에게 쫓겨 다니는 생활이 시작된다. 부법자. 1992년 2월 11일 고엔지에 사는 밴드 동료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 중 나카노구 한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24세 여성을 발견한다. 이때 테루이코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려고 접근한다. 처음에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안면을 강타해 비골 골절과 찰과상 등 전체 3개월의 부상을 입힌다. 폭행 이후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테루이코는 그녀의 미모가 괜찮다고 느껴 자신의 집으로 강제 동행하여 성폭행한다. 이날 주점 사장에게 의뢰받은 야쿠자 무리가 테루이코의 집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테루이코는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도망쳐 야쿠자들을 따돌렸다고 한다. 1992년 2월 12일 테루이코는 심야까지 공부하다 샤프심을 사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한 고등학생 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일부러 이 자전거를 승용차로 타격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겠다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시킨다. 이후 실제로 병원에 데려가 그녀를 치료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을 가한 후 2차례 성폭행한다. 이때 흉기로 여성의 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 등에서 학생증의 주소와 학교 등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 그 여성을 풀어준다. 하지만 여성이 집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찾던 야쿠자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는 야쿠자들에게 이끌려간 것이다. 이후 야쿠자들은 필리핀 여성을 강제로 이끌고 나가 폭행한 것에 200만 엔의 금액을 요구했고 테루이코는 돈이 없어 강도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강도. 테루이코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게 시비하고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 상해하는 등 2건의 강도 상해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그는 변변한 돈을 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만 엔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테루이코는 다른 강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준 후 성폭행했던 고등학생의 집에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일 계획이었다. 1992년 2월 29일 3월 1일 약 2회 그는 현장 답사에 들어간다. CCTV의 위치 등과 주소에 적힌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하고 집 앞에 붙어있는 문패 등을 확인한다. 그는 1992년 3월 5일 범행을 실행하게 된다. 3월 5일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5에서 6차례 소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인기척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소녀의 집으로 찾아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의외로 잠기지 않아 있었고 그는 문을 살짝 열어보고 닫는다. 이후 30분간 인기척을 다시 살핀 후 집으로 침입한다. 하지만 방 안에는 소녀의 할머니가 잠들어 있었고 테루이코는 집안의 현금 등을 찾아 탐색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잠에서 깬 소녀의 할머니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할머니는 만엔 8장을 건네며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지만 테루이코는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통장을 찾아놓으라며 소리친다. 화장실에 다녀온 그는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시도하는 것을 포착 그 행동을 저지하였고 할머니는 그에게 짐을 뱉으며 저항한다. 이에 그는 할머니를 살해한다. 교살이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소녀를 다시 성폭행한다. 이후 소녀의 동생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집 앞으로 왔는데 소녀를 협박하여 여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이후 할머니와 어머니가 잠든 것으로 위장하고 여동생을 할머니 방에서 TV 시청을 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를 기다리며 소녀를 성폭행한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테루이코는 소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제압한 후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회사에 큰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으니 이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벌써 집안에서 획득한 금액은 약 360만 엔 이상이었고 그가 필요한 200만 엔을 초과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났던 테루이코는 아버지를 협박하여 회사 직원에게 통장을 찾아놓으라고 전화를 걸게 한다. 이후 소녀를 먼저 1층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소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다. 이후 소녀와 함께 소녀의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 통장을 습득한다. 이때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낀 회사 직원은 이를 경찰에 알린다. 통장을 습득한 테루이코는 소녀를 인근 숙박시설로 끌고 간 후 또 몇 차례 성폭행한다. 아침이 되어 소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소녀의 동생마저 살해한다. 그리고 이후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때 소녀를 협박하여 흉기를 쥐게 하고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 디테일한 사건의 경위는 너무 잔인하여 생략하여 대략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체포. 그 이후 소녀에게 시켜 자신의 등에 흉기로 위협하는 모양새를 만든 테루이코는 엘리베이터까지 갔지만 이상함을 느낀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혀 현장으로 끌려간다. 이후 테루이코의 범행으로 확정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한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저지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모든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생각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소년원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는 1988년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인 콘크리트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도 2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나는 사형이냐며 끝까지 항소 및 정신감정 등을 의뢰하였지만 이변 없이 사형이 확정된다. 그는 2017년 12월 19일 형이 집행되어 현재는 사망한 상태이다. 생전 그를 접견하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테루이코는 자신이 살해한 사인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온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며 그때 저지른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고 했다. 테루이코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의류, 기호품 등을 넣어주며 그를 보살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소녀의 가족은 재혼 가정이었고 소녀는 어머니가 재혼해 낳아 데려온 딸아이였다. 사건 이후 소녀는 어머니 가족들에게 보내졌고 2004년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하여 유럽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